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체육계 폭력 이슈라든지 아파트 경비원 폭행, 또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문제 등등 이른바 갑질 논란,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전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갑질 119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상급자 등에게 괴롭힘 등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5.4%. 그러나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시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김점숙 근로감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종현 노무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윤준 상담실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네요, 팀장님.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이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7월 16일에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관련 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 행위 금지, 사용자의 여러 의무,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당사자 요건입니다. 행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여야 하고요. 피해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지위의 우위성이 이용되어야 하고요. 지위의 우위성은 지위 명령 체계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급이나 지위상의 상위에 있으시면 되고요. 관계 우위성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근속 연수 차이, 역량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인사부서다, 감사부서다, 일반부서다의 차이, 그리고 정규직이냐 아니냐의 차이, 이러한 차이가 이용이 되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거나 고용이 악화라는 결과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범위다, 아니다. 또 결과가 철회되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일반 사람의 평균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프닝 처음 열 때도 체육계 여러 가지 폭행 문제라든지 아파트 경비원 폭행 저희가 잠깐 한두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도된 뉴스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노무사님. 최근에 사회적으로 되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도 넓게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주시청 팀에 고용되어 있던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팀닥터 같은 분들도 따지면 이제 노동자로서 좀 상급자 또는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선수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지도자와 팀덕처라는 명백히 그 지위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그 선수들에게 폭행, 폭언 등 가혹한 괴롭힘을 지속해온 것인데요. 그 예체능 계열의 지도자와 선수라는 그 관계의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 기업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은 성과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관리자가 이 부하 직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공공연히 벌여온 것이라고 또 빗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올해 3월에는 익산의 제과업체 공장에서 그 20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이후에 노동부가 그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 사용자에게 개선 지도와 공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신고식 문화가 있는 업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정 이제 병원, 구내식당의 신입 직원, 특히 이제 조리사들이겠죠. 예. 조리원들과 조리사 신입 직원들한테 이제 월급도 받기 전에 급여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이 정도 상당의 회식비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어 와서 네. 그 M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소개된 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그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피해 근로자가 신고한 다음에 사실 그 법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신고 근로자한테 오히려 부당한 정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고소가 되어서 이제 원직 복직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사실 그만둔 상태인데요. 근데 그 신고 이후에 이제 신고시 문화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게 이제 병원과 구내식당 측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예. 네네. 자, 지금 뭐 전국적인 사례 또 지역의 어떤 사례들 함께 두루두루 짚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그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선수 예를 봐도 뭐 전국적으로 큰 뉴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실제로 이것들이 진정이 되고 진행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관심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게 진정이 좀 마무리된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지 예. 그 익산지청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네네. 익산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한 여러 명 파견돼서 아마 조사를 벌여서 기존의 회사가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부동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노동부의 조사 내용을 받아들여서 예. 그 언어적 성희롱을 한 간부는 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 또 한 분은 심할서를 이제 작성하라고 권유하신 한 간부는 징계가 곧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최숙현 선수의 경우 이제 근로자성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근데, 경주시청 선수. 네네네. 예. 통상 근로자이다 아니다라는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경주 체육회와 최숙현 선수와 선수 입단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포항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관을 이제 바로 7월 10일부터 가서 3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시청 건 같은 경우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조사가 이제 막 돼서 특별감독으로 감독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폭행죄와 네네. 추행죄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근로감독관들이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근로감독관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례든지 간에 결국은 마무리는 다 되는 상황인가요? 수사적으로 형사법적 책임을 질 분들은 행위자가 예. 별도로 질 것이고요. 저희 노동부 쪽에서는 경수시 체육회라는 사업장에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이제 부여를 할 것이죠.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7월 16일 작년 7월 16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제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세 분? 예, 이건 박 실장님부터 좀 들을까요? 예. 어쨌든 뭐 이 제도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으로 남기더라도 예. 어쨌든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좋아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이제 혼자서 참거나 아니면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제는 뭐라도 어쨌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제도에 근거해서 그 용기를 내서 이제 사업주한테 신고를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개선된 이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한계는 이제 사업주가 나서서 또는 사업주가 동조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직접 이제 진정을 할 수 있게끔 뭐 열어놨다고는 하나 예. 대응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이제 그런 자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했던 게 직장 내 괴롭힘이었구나라는 거를 자각하는 계기가 또 되었다는 거죠. 예. 이전에는 뭐 일하면서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직장 내 어떤 위계에 의한 그 괴롭힘이고 폭력이었다는 그 노동자들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뭐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뭐 주말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의뢰에 들어가면은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라고 자기 합리화하던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신고식 문화도 당연히 들어가면 신고식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인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니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고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처럼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인식 전환의 계기는 됐다는 표현이신 것 같고 네. 노무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저도 비슷한데요. 예. 실장님은 이제 일반 근로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관리자나 사용자들 예. 사이에서도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말이건 행동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예.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예. 또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속된 말로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그 관리자 입장에서 엮이게 되면 네. 이것이 사업자의 상당한 불이익 또는 예.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이것이 일종의 무형의 압력으로 또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예. 그 공공기관 예,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사업장, 예.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곳들에서는 또 좀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인식이 있고 또 이미지 또 행정적 네네. 감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도 여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예, 부정적 평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말에 언론에서 많이 떴던데 갑질 119의 뭐 기사는 10명 중에 아직 4명이 모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많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인식이나 우리 인식에 좀 변화를 좀 짚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혹행위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가해자의 뭐 가혹성이라든가 부도덕성이나 피해자의 부적응이라든가 무능력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사업주의 책임, 조직 문화 이렇게 해서 좀 넓은 면에서 인식의 폭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점을 저는 좀 달라진 상황으로 뽑고 싶습니다. 예. 일단 큰 방향성 면에서는 세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예. 아까 이제 박 실장님께서 이제 도내에 있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뭐 사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뭐 얘기가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확인된 사례들 혹시 뭐 직업군별로 아니면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실장님 먼저. 저는 한 4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중간 관리자들의 괴롭힘 유형입니다. 식품 제조업과 같은 단순 제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예. 이른바 이제 조장이나 반장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이나 반말하고 뭐 소리를 지르는 등 이런 괴롭힘이 사실은 생산 직에서는 이제 다반사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조회 시간에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신체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 라인으로 보내는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따돌림 유형인데요. 왕따나 이제 패거리를 지어서 예. 괴롭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나 근무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 또는 원청 직원 중심으로 이제 패거리가 형성돼서 그 부당한 요구나 차별적인 처분에 순응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찍혀가지고 왕따가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세 번째는 공익제보자 응징하는 유형입니다. 네네. 사내비리나 불법 행위를 외부 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예. 결국 퇴사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성을 이용한 괴롭힘들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장애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사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인식 전환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네. 예. 팀장님도 혹시 조금 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청주지청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사건이 들어온 그 1년 동안에 7월 9일 기준으로 85건이 접수가 됐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요. 네, 네, 예, 네.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피해 사례를 이제 적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총 115건을 제가 나름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3가지 유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폭언입니다. 네. 거의 50반 정도가 폭언 사례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이제 부당한 일을 시킨다던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들이 두 번째 많은 유형이고요. 세 번째 가장 많은 것이 따돌림이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좀 경우의 수는 작지만 들어오는 사건들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거 전혀. 그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어떠한
회식이든지 뭐든지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차별하는 행위, 또 폭행건도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감시하는 거, 그리고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9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봤고요.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전국 통계를 3,347건을 통계를 한 순서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폭언입니다. 아, 중간관리자의 폭언. 결국 유형은 그대로 예, 지금 예. 해가 바뀌어도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조금 건수는 좀 준 거 아닌가요 혹시? 모든 문제가 묻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예. 여전히 법시행 초기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왔던 거 맞고요. 근데 예. 그 사건들은 단순 종결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법은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행 이후에 있었던 사건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근로자분들이 법 때문에 언론을 통해 접으시고 옛날의 일들을 많이 신고를 아,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법시행조에 왔던 사건에서 그런 사건을 빼면 실제 피해 사례가 뭐 줄었다거나 신고가 줄었다고 하기는 체감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네, 같다. 예. 지금 이제 유형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폭도 넓고 그래서 아까 세 분 다 인식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을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반응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줄었는지 지금 유형들을 듣다 보니까 별로 줄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예, 이제 박 실장님. 네,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요. 줄기는커녕 사실은 그래요? 2차 가해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사업주가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듣거나 네네. 이제 그런 그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때 그 피해자 그 신고한 근로자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필요한 증언들을 했다는 이유로 그 증언을 해준 동료들까지 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2차 네, 2차 가해라고 가해가 저는 볼 수 됐군요.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으면 사업주가 그때 진술했던 피해 노동자나 진술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을 녹취를 한 파일을 그 행위자한테 제공을 해서 그 행위자가 그 파일을 근거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거나 그리고 그 피해 보상, 손해 보상하라고 이제 민사상 청구를 하는 사태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고자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그 신고를 한 건데 예. 그 이후에 법적인 그 법적인 대응까지 예, 예. 해야 되는 싸움까지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1년 넘도록 지금까지 진행을 되고 있고 그 소송 진행에 따라서 엄청난 심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근데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그 행위자를 한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검찰의 조사 결과는 그냥 약식 기소 200만 원 벌금에 그냥 예. 끝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이제 괴롭힘방지법이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네. 사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네. 분명히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실제로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들 현장에서 반응들 근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직장갑질 119에서 6월 달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집단적으로 실시했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63.6%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예. 또 그 교육을 미순환 직장인 중에서도 48%는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물론 뭐 그 줄어든 정도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고 뭐 이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시사점은 그 직장 내에서 어떠한 예방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또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예. 저는 이제 법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는 감히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저희가 들어온 사건을 좀 보면
85건 중에 이제 처리 중인 건 빼고 약 반 정도가 취하를 하셨어요. 근데 취하를 하신 경우는 이제 네. 일부 언론에서는 감독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예. 뭐 방치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신고할 정도의 용기를 내신 분들이 취하를 하는 것은 소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을 때거든요. 네네. 그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예.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거나 예.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예. 사업주가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태도의 변화만으로 많이 이제 취소를 하셨어요. 오히려 취소 건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되신 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85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강제적인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사를 권고를 한 것들도 이제 24% 정도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시면 그냥 방치하거나 이러진 않고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은 조금 다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 사업주한테 해결할 책임과 권한을 이임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네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의 성향이나 그리고 그 괴롭힘 행위자와의 어떤 이해관계나 친분관계, 예. 그리고 이제 사업주의 인권 감수성에 따라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사례는 정말 최악으로 지나는 예, 예.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사업주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불씨를 더 일으키는 네,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 근로자 노동자가 보통 이제 그 분리 조치가 되잖아요. 분리 조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이제 그 기존의 네. 노동자 동료 직원들이 이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 예방 교육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건 앞으로 뭐 개선돼야 될 점에도 분명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서 분명히 있는 반면에 아까 들어주신 한두 사례처럼 정말 뭐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뭐 시행된 지 1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선점이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세 분, 이건 세 분께 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부터 좀. 예. 최근 인권위의 공고상을 보면 좀 총망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만이 행위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가 아닌 뭐 사장님, 사모님, 또 뭐 이제 사장님의 예. 친인척들, 그리고 거래처 정말의 갑인 거래처나 원청의 직원이라든지 아파트 근변의 경우는 입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이 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3명 이하의 그 근로자 수를 가진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은 피해를 받더라도 이제 현행법으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3명 이하의 사업자까지 좀 적용 범위를 확대해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도입해라. 예. 직장 내 괴롭힘 의무 교육을 교육을 의무화해라. 이런 4가지를 인권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일반 시민단체나 이제 법률가 분들께서는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확대해서 예. 적용을 해라, 이런 제도 개선의 이제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저는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중에 예. 2가지를 조금 하고 싶은데 예. 가해자 처벌 조항은 조금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있겠지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도의 취지상, 그리고 그렇지만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과태료 조항, 이런 조항들이 좀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번째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연일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하거든요. 예. 이 교육을 할 때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병행을 한다면 네네. 사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의무 교육도 좀 도입하는 것도 예. 이제 부담보다는 예방 효과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조항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조금 이- 현실적으로 좀 다뤄야 예. 된다 뭐 이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 예. 근로기준법에 이제 노사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법에 이 법이 포함된 것은 직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나 이런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업주가 이것을 알고 해석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에 잘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 자체가 이제 가해자이거나 예. 사업주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식이 부족하면 잘 작동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이러한 법이 작동이 잘 되도록 노동부에서 신고 사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해자 처벌 조항이 이제 도입된다면 가해자 처벌로서 이제 중점이 되면 예.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의 또 피해자의 보호 조치라든지 피해자의 피해 복구 보상 문제들이 조금 터부시 되고 현실에 의해서 그 문제가 좀 묻혀져 버릴 예. 우려가 있죠. 그리고 아. 심각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법이 중첩돼서 예, 예. 위반이 되거든요. 예. 폭행의 경우도 경찰서에도 그렇겠죠. 동시에 가시고요. 폭언의 문제도 모욕죄로 동시에 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가해자 처벌 조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호주의 그 사례를 좀 봤는데요. 호주는 전문위원회가 이 중단을 명령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중지하라. 그래서 네네. 중지 명령을 어기면 처벌이 들어가는 아, 제도를 운영하고 예, 예.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는 좀 저희도 이제 좀 연구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 노동부나 사업장에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조금 예. 행위의 취지와 제도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다뤄져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개선점. 아, 예, 네. 같이 팀장님 말씀해 말을 주시죠. 이어받아서 예, 조금 예. 그러니까 그 가해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 조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어떤 조직 내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주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개선해야 될 조직 내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네네. 보게 되고 그 한 괴롭힘을 했다는 그 행위자한테 오롯이 문제 부담 다 예.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돼서 애초에 입법 취지랑 다르다.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 그 사업주가 제대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고 그 사업주들한테 인사 권한이 있고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네네.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이제 괴롭힘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나온 걸 보면 어떤 감사라든지 사내 감사라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사업주한테 어쨌든 견제할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내 많은 기업들의 이사회나 감사는 사업주에 대한 견제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예. 네, 주주총회가 있다고 하지만 주주총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업주나 뭐 그 직계 가족들이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보완이 되려면 노동조합이라든지 그 노사협의회라든지 이런 사내 민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그것들을 사업주가 장려해야지만이 직장 내 이런 문제들을 사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업주가 좀 시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적인 보완 혹은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예, 예.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노동청의 역할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팀장님도 이제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직장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예.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노동부로 가게 가는 될 거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할 권한이 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성 있는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 지역의 노동청마다 혹은 근로감독관님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어떤 수사의 방법 등이 아직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지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경우도 또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인사 이동이나 징계 뭐 아니면은 뭐 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노동자들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또 부당한 징계나 또 그 부당한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사실은 서로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노동지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노동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이것을 부당한 인사 이동 혹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는지 그거를 좀 기다리는 서로 간에 경우들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한계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그 노동부 내부에서의 소통 그리고 또
그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예.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제도가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길 내용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괴롭힘 문화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내에서 관리자한테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때까지 뭐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 문화를 살펴보면 권위적이고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어떤 일반적인 소통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 신고 자체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이런 위계에 의한 이러저러한 괴롭힘이 있으니 회사에서는 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이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단 한 번도 사내에서 직원들의 어떤 이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예. 다른 요청, 업무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받아본 경험이 없고 예.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마찬가지로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단순히 사업주의 소유가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일궈가는 어떤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인 이상 기업들은 무조건 노사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이나 그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지워지기 마련이었고요.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업무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한 고충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해 보지 않았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잘 처리되지 않지 않을까, 네. 실효성이 높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반대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들, 이미 있는 구조들을 좀 예.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선생님. 저도 그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조금 이제 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에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근데 조직 문화적 측면, 운영되는 측면, 그리고 이 문화의 인식의 개선 문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꼽을 것은 사업주나 힘 있는 경영진들의 의식과 인식이 조금 강화되는 것이 실제 예. 실효성이 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스스로가 이제 그 가해자가 됐을 경우 엄청난 피해자가 이제 피해 행위가 되고, 그리고 또 해결 방식에서도 경영진과 사업주의 의지가 없다면 해결이 사실상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책임 있는 경영진들의 의식과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노동부의 역할을 좀 강조했었는데요. 또 하나 좀 주문하고 싶은 바를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입법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법 제도 하에서도 네. 또 실효성을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현재 그 법 제도에서 유일하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을 이유로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준 경우, 소위 네. 말하면 그 사용자에 의한 의도적인 2차 가해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에 의해서 더 피해가 큰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2차 가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라도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해주시면 어떨까.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근로자들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좀 인식의 안이함을 깨트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리자들 경우에 뭐 우리 기업 정도면 굉장히 뭐 민주적인 곳이지 요즘엔 뭐 무서워가지고 뭐 말도 잘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식의 예. 좀 안이한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자들이 교육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예. 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 네네.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 강화의 부분에서는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 교육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법 체계, 그 노동법 체계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도 노동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도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 그거 좀 더 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상담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한 16분들의 사건을 직접 수행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런 얘기를 토로할 곳이 없었구나라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상담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거의 말도 못 하시는데 얘기를 진행하면 세 분 중에 한 분 우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끊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2시 정도에 시작하면 퇴근까지도 못 가는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게 서로 송토하고 회사 내 그런 문화가 없어서 외부까지 오시는 거이겠지만 회사 내에서도 또는 민간 단체에서도 뭐 실장님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단체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이 좀 되면 좋겠고 이런 기능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5월부터 민간 단체를 지역별로 8개를 지정해서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국번 없이 1522 9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전화하시면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네.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적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고급 프로그램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좀 확대되는 네네.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른바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세 분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신장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은 저는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서 신체상 정신적으로 그 피해를 입고 손상을 입는 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통의 산업재해라고 하면 이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산업재해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때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는 그 재해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예방 대책까지 마련해서 노동부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가 그 사업장 내 구조적인 문제, 어떤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고 사업주가 재해조사표처럼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됐고 갈등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되고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보면 예. 그 경주시청의 트라이애슬론 선수나 경비원 노동자들 사례를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그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비정규 계약, 기간제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라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그 불안정한 지위, 이런 산업 안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노무사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직장 내 괴롭힘 그 관련 법의 취지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나가서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정부, 노동자, 사용자가 모두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입법 보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것이 이 현 제도 안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도 노동부의 역할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네.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 팀장님. 예. 네, 저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지위가 우월하다고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부하 직원이라도 다수이거나 소수 그리고 다름의 문제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가 그 이제 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다름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조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성폭력 문제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갑질 감성 지수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개개인이 좀 감수성을 가지고 좀 다름을 관용적으로 이해하고 좀 성숙한 문화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까 김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든지 제도를 좀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요. 이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세부적으로 보완할 점들이 잘 개선이 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